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약 30조 원이나 덜 거칠 걸로 전망됐는데 그중 15조 원가량이 법인세입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은 없다는 입장이라 이걸 메울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자세한 소식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0조 원대 역대급 세수 펑크에 정부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축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 데서 국민들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목표치보다 30조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대규모 세수 오차는 벌써 4년째입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장관으로서 4년간 세수 축의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장 덜 거친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세수 부족분의 절반가량이 법인세 때문인데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침체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5조 8천억 원 덜 거치고 잇따른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약 4조 원이 부족할 걸로 봤습니다. 세수 예측을 할 때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측을 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줘야 되고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정부는 적자 국채를 찍어내는 추가 경정 예산은 없단 입장입니다. 남은 방법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쓰지 않은 불용이나 여유 기금밖에 없지만 얼어붙은 내수 상황을 고려할 때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할 거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장밋빛 전망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가 살아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등이 견인하며 수출이 늘어난 거 말고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없다는 건데 공다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정부의 경제 진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의 수장으로서 경제를 낙관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우선 쪼그라든 내수입니다. 국정브리핑 하루 만에 나온 통계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어서 소비를 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4개월째 내린 건데 이것도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길어진 고물가와 고금리로 쓸 돈이 없어진 겁니다. 실제 2분기 가계 흑자 규모는 2년간 계속 줄며 월 100만 원 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내수가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가계 빚은 무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5대 은행 가계 대출은 한 달 새 1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증가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연초부터 정책 대출을 장려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꾸준히 줬고요.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DSR 시행 역시 돌연 2달 미루며 대출 관리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제서야 사실상의 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됐지만 가계 이자 부담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은 당장 끊어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늘며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고 재정으로 돈을 풀자니 세수 펑크가 걱정입니다. 지난해 50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세수 결손은 올해도 3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수는 주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과 경기 부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 시각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폭증해 올해 2분기 말 처음으로 그 규모가 3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국가는 국채 발행을 늘렸고 가계는 빚을 내 집을 사는 부동산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 채무와 가계빚이 총 3,04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가 진 빚은 1,145조 원입니다.
전 분기보다 30조 4천억이 늘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겁니다. 잇따른 감세 정책도 재정을 취약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가계빚은 1,89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집을 사며 빚을 내는 주택담보대출은 한 분기 사이 16조 원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가계빚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뇌수를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상황. 최근 수도권 집값이 불붙으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연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했을 때 그 부담이 적을 거로 생각한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채무 역시 불어난 상태라 정부 지출 여력도 제한적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